형사사건은 사실 민사보다 선임비가 더 비싸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 변호사로부터 본인이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될지를 사실 잘 몰라요. 그게 사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형사사건은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기는 하거든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만 없다면 맨 처음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음부터 관리를 받아요. 제가 그때 사건을 처리할 때 보통 제가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물잔에 물을 가득 담아서 손에 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느낌? 정말 조심스러워요. 매번 조사를 받을 때마다 수사관하고 부딪힐 때마다 그리고 재판 넘어갈 때마다 이 매 순간순간 그 사건의 어떤 특수한 부분들까지도 진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의뢰인들은 항상 뭘 묻냐면 결과를 물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냐고 이렇게 결과를 묻는데 사실은 결과는 그 한 순간순간이 모여서 결과를 만드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훅 뛰어서 어떤 결과를 예측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과를 예측한 변호사도 나중에 가면 안 됐네요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본인한테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에서 계속 위로를 받으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최선이 무엇인가를 사실 고민을 해요. 피해자 신문을 하러 가기 전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그리고 의뢰인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그 사건 내용을 최소한 의뢰인만큼은 알고 가야 피신을 할 때 의뢰인이 조금이라도 말을 잘못하거나 제가 봤을 때 필요한 말을 빠뜨리거나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옆에서 서포트를 하고 혹시라도 마지막에 만들어진 피신 조서에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답변이 있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은 프로기 때문에 사실 수사기관에서 묻는 질문의 의도를 당사자들이 일반인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럴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묻는 질문의 의도를 사실 옆에 있는 변호사가 그걸 파악을 해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선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표 변호사가 사건을 선임해도 조사 참여는 새끼 변호사가 가요. 근데 조사 참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조사를 할 때 경찰에서 받은 피신 조서는 법원에 가면 증거로 쓸 수 없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그걸 다 부동의를 하면 그냥 그대로 날릴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조사를 할 당시에 그 수사관 마음에 새겨진 그 사건에 대한 그 견해를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사를 받을 때 우리는 조서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사관이 우리가 원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올 때쯤 되면 수사관이 고소인이 한 얘기가 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고소인 얘기를 들으면서 확 기울어졌던 걸 최소한 이렇게 세워놓고는 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그 수사관이 그 다음에 어떤 걸 조사해야 될지에 대한 입장이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스러우면 우리를 죽이는 방향으로 증거를 찾으러 갈 거고 우리가 좀 무고하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경찰관이 묻는 그 의도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는 사실 경력이 쌓여야 알 수 있어요. 초보 변호사가 그걸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선임은 대표 변호사가 하고 조사는 새끼 변호사가 가는 시스템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물론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당시에 외국하고 달라서 우리나라는 변호사가 말을 못하게 제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은 변호사가 막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제지를 당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의아했거든요. 저게 가만히 앉아 있을 것 같으면 거기 갈 이유가 없어요. 요즘에 뭐 수사관님들이 뭐 때리거나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안 하고 물론 좀 압박해서 질문을 하시긴 해요.
압박해서 질문을 하시긴 하시는데 그런 걸 위해서 가는 게 아니야. 분명히 변호사의 역할이 있어요. 조사 참여에는. 근데 이 변호사의 역할을 모르는 변호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저는 변호사가 제가 경찰 조사 참여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국선전담 변호사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경찰 조사부터 제대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그냥 참여를 한 거예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참여를 한 거고 그때부터 개입을 해서 거의 100% 참여를 하고 있어요. 고소인뿐만 아니라 피의자, 심지어 피의자 쪽 참고인까지 제가 조사 참여를 다 해요. 제가 사실 변호사로서 하는 일 중에 제일 어려운 일이 그거거든요. 조사 참여를 할 때 그게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굉장히 이렇게 신경이 곤두세워진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하는 말들을 캐치를 하고 제 의뢰인이 혹시라도 실수를 할까봐 옆에서 계속 개입을 하고 약간은 그 수사관하고의 신경전도 좀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또 조금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약간의 잡담을 섞어서 좀 분위기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사를 마무리하고 나올 때쯤 되면 이제 서로 웃으면서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변호사님을 만약에 선임하면 100% 다 조사 참여해 주시고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진짜 힘들죠. 힘들어요. 맨 처음에 제가 사건을 선임할 때는 이거 조사 참여 비용을 별도로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조사 참여 비용 얘기를 하면 다 망설여. 추가 비용이 드니까.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일이라서 그걸 망설이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사 참여 기본 2회는 경찰 1회, 검찰 1회는 기본 들어가야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본 선임비에서 그냥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잘못돼서 이게 조사가 되게 길어지는 경우 있어요. 2번, 3번 이렇게 사건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비용이나 이런 걸 조정을 하고는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 정도 기본 비용에서 조사 참여는 반드시 하고 있어요. 사기 사건이나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계속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또 변호사님이 따로 의뢰인을 위해서 조력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상당 비용 업무를 차지하시나요? 사실은 형사사건을 선임하면 맨 첫 단계는 의뢰인과의 면담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서 사건 내용을 기본적으로 먼저 의견서에 가깝게 정리를 해야 돼요. 조사 가기 전에. 그 의견서를 정리를 할 때 저희 의뢰인이 그냥 메모를 해오는 정도로는 안 되고요. 거의 수사관들이 질문하는 수준의 의문들을 갖게 돼요. 그래도 경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까지를 해서 의견서를 기본 만들어. 하지만 의견서를 먼저 제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조사 참여를 할 때 조사를 할 때 수사관이 사실 뭘 알고 있고 뭘 질문을 할지에 대해서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내 의뢰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기초해서 사실관계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의문들을 어느 정도는 해소하는 정도 수준의 의견서는 만든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하겠다라는 기본 협의 후에 들어가서 얘기를 듣고 사실 그 뒤부터는 제 일이죠.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하는 역할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수사관님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가서 수사관님들 중에서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만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한테 요청을 하세요. 추가 증거나 의견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들을 숙제를 받아가지고 와요. 그래서 의견서를 정리하고 증거를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증거 같은 경우에도 증거 설명서를 붙여서 각 증거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붙여서 의견서를 만들어서 제가 보내드려요. 그게 일단 1차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나면 그 뒤에는 추가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그러면 저하고 교류를 통해서 내용을 푸는 것. 그때부터는 사실은 당사자들보다는 제가 하는 일이 많고 제가 의뢰인한테 물어볼 게 있으면 제가 전화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
형사사건은 사실 민사보다 선임비가 더 비싸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 변호사로부터 본인이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될지를 사실 잘 몰라요. 그게 사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사기관에서 변호사가 뭘 했는지를 몰라요. 조사 참여도 하지 않고 의견서도 내지 않고, 사실 의견서는 조사 참여 뒤에 반드시 붙는 거거든요. 조사를 참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어떤 증거를 갖고 있고 어떤 걸 쟁점으로 해서 우리를 잡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한 후에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의견서와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정리를 해서 제출하는 과정, 이게 세트로 돼 있어요. 근데 조사 참여를 안 하니까 그 뒤에 걸 하질 못하죠. 모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일반 의뢰인들이 변호사가 뭘 했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로스쿨 제도가 생기고, 그러면서 변호사들이 늘고, 그리고 당사자들이 조사 참여를 할 때 변호사가 참여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그냥 가. 그리고 가서 그냥 앉아 있다가 나오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 절차에서 정말 할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조사 참여도 형사사건을 좀 해서 경력이 있는, 그래서 조사 참여를 가장 완벽하게 끝내고 올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변호사가 조사 참여를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사건이 최소한 첫 발을 제대로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